망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 셀러로 활동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27살 망고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망군이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전에는 조금 일하다가 새벽인간 촬영 나와가지고 카페에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을 보셨어요? 오전에 CS가 좀 들어와서 그거 전화 좀 받았어요. 망구님이 구매대행 1년 반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는 어떤 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대학교 때 디자인 전공을 했었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디자이너로 일했어가지고 인턴을 1년 정도 하고 정직원으로 반년 정도 했었고 그때는 23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 만들고 어떤 거 디자인하고 이런 거 하셨어요? 어플이 있는 회사였어서 어플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보통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걸 이어서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구매대행이라는 걸 뛰어들게 되셨어요? 저 혼자 시작했던 건 아니고 네.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되게 미래를 엄청 고민하면서 네. 인스타에 만화도 올려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구매대행 유튜브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월급이나 이런 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찾아보신 사연이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대학생이었고 네. 사업에 관련한 영상을 몇 개 찾아봤었는데 사입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라서 네. 이거는 조금 자본금이 있어야겠다 네. 싶어서 포기를 했었고 구매대행 보니까 자본금도 거의 필요 없고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대행으로 선택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냥 커피 마시고 이렇게도 일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집에서 일하니까 네. 답답하면 카페에 자주 나오고 부산에 살 때 바다 보러 카페 자주 갔었어요. 부산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최근에 조금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네네. 기분 좀 환기시킬 겸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멀리 가보자 싶어서 네.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한 달 동안 생각 많아질 때마다 바다 나가가지고 자주 걸었거든요. 환기도 되고 기분 전환도 했습니다. 망군이 그러면 한 달 동안 사업하시는 거는 문제 없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구매대행은 그냥 전화기랑 노트북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내려가서 SRT 탈 때부터 네. 노트북 켜고 일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보통 많이 일했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마다 카페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망군이 그러면 원래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면 해외 가거나 많이 하시는데 왜 부산을 가시게 된 거예요? 해외도 많이 알아봤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면 노트북 작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고 또 로밍하면 제가 전화를 많이 하니까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저는 일하러 간 거여서 최대한 그런 어지러운 상황을 피하려고 국내로 갔어요. 망군이 지금은 구매대행을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는 좀 어떠셨어요? 본업으로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된 거고 네. 그 전에 부업으로 한 기간이 몇 달 돼요. 그때 성과가 나와서 퇴사를 해서 전업으로 한 건데 그때 딱 때마침 쿠팡이 정지가 돼가지고 네.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한 4개월 정도 뒤에 1200 정도 나왔었어요. 시작한 지 거의 4개월 만에 1200 매출 나온 거예요? 네. 그때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니까 네. 240 정도 나왔었던 240 것 같아요.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최근 매출은 좀 어떠세요? 지난주에는 1매출이 200에서 400 정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 한 달로 치면 11월 달에 얼마로 마감할 것 같다? 보수적으로 한 4,500에서 5,000 정도. 얼마 정도 마진이 나오나요? 19에서 20% 정도 나왔는데 이번 달에 대량 주문이 많아서 2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천 정도 나오면 그래도 1,000 정도는 넘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매출 오른 방법들을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오늘 그 내용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풀어드려야죠. 그럼 우리가 금방 밖에서 망군이 매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까지 그럼 11월 매출이 얼마죠? 2천만 원 정도. 지금 촬영하는 게 11일 매출 집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꼽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5천 정도는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5천 정도 나오면 실제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인건비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광고비가 한 50만 원 네.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다 빼고 순이익이 거의 900 정도 나오겠네요. 매출이 5천이 나오면요. 그러면 인건비가 200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 인건비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업로드 하시는 분이 100개, 100개 이렇게 총 2분 계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150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 100개 100개 업로드 하시는 분이 좀 특별한 사이라고 들었는데 네, 설명해 네, 주세요. 저희 아빠랑 동생이 같이 일을 해주시고 계세요. 처음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알바생을 뽑으려고 빨리 뽑아서 나도 레버리지를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안 나갈 것 같아서 네, 네. 가족들로 구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원래 가족이랑 일하지 말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좀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망고님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바인가요? 네, 왜냐면 같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런 거 수정해달라 네. 말하는 것도 바로바로 되니까 그런 게 조금 편해요. 아, 그러면 집에서 같이 하세요? 아빠는 사무실에 계시고 동생은 자취방에 있어서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업로드 하시는 게 사실 구매 대행할 때 레버리지 제일 처음 사용한다고 하면 업로드 업무를 보통 이제 직원 채용해서 맡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해놓으면 거기서 올리는 게 끝인데 그리고 나서 근무일지를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아버님이랑 동생분이 이거 작성하세요? 네, 친동생이 키워드 일주일에 250개 오, 그리고 네. 업로드 하루에 100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본인이 업로드한 거를 네. 체크해달라 이렇게 네네. 말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드시트가 어떻게 보면 여기 망고님이 업로드 해주시는 분들한테 공유하면 이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다, 맞죠? 네. 그리고 저도 네. 매달 몇 개 올라갔는지 관리하려고 네.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설계 잘 하셨네요. 중간에 피드백하고 업무를 주는 것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동생이 시험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어가지고 네네. 그 주에는 잠깐 쉬라고 제가 사장님으로서 배려를 조금 해주고 여기서는 얘가 조금 작업을 하다가 네. 작업을 멈췄길래 오늘 아. 100개 안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오늘 작업 끝났냐고. 근데 아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계속 하겠네. 아,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 중간에 이제 작업이 안 하고 있길래라는 것 자체가 작업 환경을 볼 수가 있나요? 일하는 모습을? 네, 업로드 프로그램에서 업로드된 시간이 다 나와요. 네. 중간에 멈춘 시간이 있다 하면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오늘 일 안 하나? 이런 게 중간 체크하는 네. 거죠? 100개가 업로드 돼야 되니까 네네. 그런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업로드 하실 때 건당 얼마 주고 이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건당 300원씩 주고 있어요. 키워드는 어떻게 주세요? 키워드는 200원. 그렇게 했을 때 망고님은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확실히 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확보한 시간은 주로 어떤 걸 하세요? CS랑 요즘 주문 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분한테 나눠드려야 되니까 네네. 200개 정도 소싱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주문 처리가 거의 주 업무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업무 나눠주는 게 거의 주 업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망고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표 중에서 이 표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처음에 작성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1월 달에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이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좀 목표를 다시 새롭게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만 개당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니까 내가 총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고 그러면 한 달에 몇 개씩 올려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달에는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성하게 된 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목표랑 실제 매출이랑 잘 됐나요? 보시다시피 네. 얼추 비슷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른쪽에는 해야 될 것들 이런 걸 다 쓰신 건가요? 네. 이 달에는 새로 알바생을 뽑아야겠다. 왜냐면 이 매출을 나오면 이 알바생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도 적고 이 달에는 사업자가 이제 만 개가 다 차니까 또 사업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를 미리 계획을 조금 했어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매출 1000이 안 돼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망고님이 지금 매출이 11월 달에 5, 6천 정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출 0원에서 1000까지 가려면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계속 올리는 거. 제가 매출 1000이 안 나왔을 때가 비수기였어서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6월 달에 본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새벽인간 유튜브에서 10월 달, 11월 달 되면 성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당시에 포항도 정지되고 매출도 부업을 할 때보다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저는 그 말만 믿고 성수기가 됐는데 제 마켓에 물건이 없으면 그것도 못 팔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매출 이렇게 나오지만 빨리 내 마켓에 상품을 꽉 채워놔야겠다. 그래서 그때 많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업로드를 몇 개씩 하셨어요? 매출 이제 1000 이하일 때는? 하루에 그래도 100개씩 올리자라고 네. 생각하고 제가 소싱 100개 하고 키워드 100개 하고 업로드도 제가 100개 하고 이렇게 와. 매일매일 했었어요. 와, 직접 100개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비수기 지났을 때는 좀 괜찮아졌어요, 실제로?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그렇게 믿고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귀신처럼 매출이 갑자기 1,200만 원을 찍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믿음이 맞았구나 이런 네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하루에 100개 올리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 한두 달 정도를 버텨야 되는데 근데 그걸 버티고 매출이 나온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맛을 보고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이어오신 거죠. 자, 그러면 매출 1000까지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1000에서 사실 3000까지 가는 게 또 이게 마의 구간이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이때는 그럼 또 어떤 게 중요해요? 1,000에서 3,000만 원까지 갈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상품 수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주문 처리랑 소싱이랑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맡으면서 업로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구간에서는 알바생을 뽑아서 일을 분담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생 분들한테 제 일을 분담을 했으니까 그 시간에 좀 CS 전화를 좀 더 열심히 받고 주문 처리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CS를 잘 받는 게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전화가 보통 오고 저도 CS를 많이 받고 싶었는데 네. 많이 전화가 오지 않았을 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다른 마켓에 1대1 문의글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이 상품 찾는데 없을까요? 하고 자기 번호를 적어두세요. 남의 마켓인데. 그래서 이분 이게 필요하시구나. 그러면 그 번호 있으니까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라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다른 마켓에. 네, 질문 답변에다가 그걸 뺏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CS를 통해서 주문 전환되는 게 되게 좀 큰가요? 일반 전화 주문 받는 것도? 네, 맞아요. 왜냐면 다 중국말로 되어 있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한국어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전화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전화만 바로 받고 답변 받으신 걸로 해결하시고 바로 주문을 넣어줘요. 네. 주로 물어보는 게 예를 들면 이거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네. 중국어를 망고님도 모르실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그 상품을 파는 타오바오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알리왕왕 누르시면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번역도 다 되고 하니까 질문을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채팅을 치면 바로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럼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상품 무게 얼마인가요? 포장 사이즈 얼마인가요? 그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부피가 크다. 그러면 이 부피 비용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경동 택배나 이런 데는? 엑셀 나눠주신 거에 입력해서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고객분들 이 정도 나왔다. 그냥 어림짐작해서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0건 중 몇 건이 취소되는지? 일단 경동으로 나올 것 같은 제품들은 다 문자로 얼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10분에 1분 정도 취소를 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 무료 배송이라고 돼 있는데 경동 착불이 나오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면 다 납득하세요.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마진율도 2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네. 거고요. 매출 3천에서 한 5천 단계로 가려면 뭐 어떤 게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2000 후반에서 3000대가 조금 기간이 4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 좀 정책이라고 느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일단 하고 네. 광고 돌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쌓아왔던 거를 광고 돌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출 3천부터 5천까지 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계속 사업 확장을 하려고 알바생 분들이랑 꾸준히 업로드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노출을 잘 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발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하고 그동안 마켓에 쌓아왔던 제품들을 싹 다 광고를 돌려보기도 하고 네네.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스킬 같은 게 더해지면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돌파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매출 영업부터 중요한 것들을 거의 1년 동안 쭉 하면서 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떤 스킬이든 진짜 기름만 부어주면 그 불이 확 타듯이 저는 매출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안 되어 있으면 진짜 뭔 짓을 해도 매출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기초가 얼마나 다졌는지가 티가 나는 부분이 같은 스킬을 적용을 해도 첫 번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율이 잘 안 나오고 기초를 잘 다져놨던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나 업로드 방식 같은 걸 수정했던 사업자들은 그 스킬이 조금 빛을 발하지 않았나. 소칭하실 때 내가 보면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상품을 소칭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피했어야 됐다, 이런 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떤 상품이 마켓에 적합한지 모르니까 네이버 쇼핑에 1순위로 있는 거 이런 거를 업로드 했거든요. 근데 사실 1순위일지 몰라도 네. 구매 대행으로 적합한 상품은 아니었어서 네. 제가 처음 팔았던 상품이 수세미거든요. 아, 진짜요? 네. 몇천 네. 원짜리를 팔았었어요. 그전에는 작고 가벼운 거 그리고 가격이 싼 거를 올렸다면 제대로 된 소칭을 배워서 객단가가 최소 5만 원 이상인 것들, 국내에 잘 깔려있지 않는 상품들 위주로 올리고 있어요. 지금 객단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8, 9만 원? 8, 9만 원? 네. 아, 그러면 제가 볼 때 객단가가 낮죠. 네. 아. 15에서 30까지 가거든요. 15 이상도 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섞여 있네요. 그래서 객단가가 딱 낮네요. 그 대신 다음 사업자는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어쨌든 소싱하실 때 수세미나 그런 것들을 올려도 팔리긴 하지만 그게 매출에 큰 기여도 안 된다. 과거랑 지금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또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일단 매출 올리는데 거의 뭐 중요한 거 다 얘기해 주신 건가요? 더 숨기고 이런 거는 저는 네이버에 쿠폰 주는 거, 알림 받기 설정해서 쿠폰 주는 거, 오늘 출발하는 거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사업자를 다시 물건을 싹 다 갈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쿠폰이랑 오늘 출발 설정했더니 그거를 뚫었거든요. 훨씬 효율이 잘 나와버려요? 네,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네네. 네이버 매출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러면 쿠폰은 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쿠폰이요? 오늘 출발은 그럼 배송 안 되면 페널티 그게 피할 수 있나요? 오늘 출발이 12시까지 주문 처리를 해야 돼요. 주문서 그냥 똑같이 성장번호 수집만. 넣으면 되고 아. 가끔 오늘 출발이라고 했는데 왜 출발 안 되냐 이런 고객분들 계시긴 한데, 그리고 오늘 출발이라고 해도 거기 아래에 중국에서 오늘 출발이다 이런 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면 네. 거의 취소 없이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품 제목 밑에 이거를 네이버 상에서 설정해서 오늘 출발할 거다 이런 걸 띄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오늘 출발인 상품들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출발이라는 게 아마 노출 점수에 좀 더 영향을 줄 거예요. 그게 로고 딱지도 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림받기 동의한 고객들한테 쿠폰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1사업자가 처음이라 조금 마진을 높게 잡은 편이어서 이런 쿠폰이 있다라고 해서 쿠폰 적용을 한번 해보니까 상품 가격이 낮아지니까 오늘 출발로 노출 수를 높이고 쿠폰을 뿌려서 가격을 낮추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매출이 하락하는 거를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가격 좀 더 저렴하게 보이는 효과로 매출을 더 키울 수 있는 네. 거네요. 좋은 팁입니다. 망고님 오늘 되게 중요한 매출 올리는 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하시고 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루틴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저는 보통 오전 시간에 소싱도 먼저 하고 키워드 작성을 했었는데, 예전에 알바생이 없었을 때. 근데 최근에는 조금 CS가 많아지고 주문할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전에 먼저 중요한 CS랑 주문 처리를 먼저 다 끝내고 오후에 소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계속 CS 전화가 들어오면 소싱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방해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언제 일 마치세요? 새벽 1시, 2시 정도. 아 진짜요? 너무 네. 늦게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매출이 더 늘면 다른 분한테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제 업무를 열심히 해서 빨리 맡기고 싶어요. 안 힘드세요 지금? 근데 매출이 늘면 네. 힘들기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레더라고요. 재밌어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취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집에서 사업하시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학교도 디자인 전공을 했고 학비도 많이 들었는데 디자이너 계속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시고 네. 진짜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보다 더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에 대량 주문 문의가 네. 메일로 왔었어요. 네. 그분이 300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기일까? 이런 얘기를 엄마랑 계속 했었는데 네네. 엄마가 사기여도 좋은 제이니까 한번 해보자. 네네.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 사기였는데 좋은 경험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해주셨어요. 오. 근데 그때 보통 그 정도 사기 당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조금 확신이 있었어요. 이걸 보시는 분이 약간 현실 감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 어차피 3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 건데 지금 좌절하면 상품수도 없는데 빨리 올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의 장점, 단점을 솔직하게 한번 아직 안 하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만약에 직장 생활을 다닌다 하면 상사랑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네. 제가 실수 같은 거를 하더라도 반복적인 실수가 되잖아요. 네.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다음에 볼 사람 아니니까 실수를 여러 명한테 해도 좋다, 괜찮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스트레스는 구매 대행할 때 진짜 좋다. 그러면 단점은요? 단점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알바생이 있지만 재택근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문 처리는 제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관시킬지 이 날짜에 진짜 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의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롭고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얘기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마지막까지 보고 계시다면 네. 구매대행이나 부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구매대행 사업이라는 게 초기 자본도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자기의 몸만 잠깐 갈아 넣으면 마치 헬스 할 때 몸 만드는 것처럼 식단이랑 운동만 꾸준히 넣어주면 몸이 잘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구매대행이 약간 배신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도전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망구님의 25년 목표, 매출, 순이익 계획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1억 매출에 순이익 2천만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